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누리호 발사 당일을 맞은 전남 고흥 지역은 현재 긴장과 함께 설렘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호 기자, 지금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나로 우주센터와는 직선 거리로 15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현재 육안으로는 누리호가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오후에 실제 발사가 되면 엄청난 불꽃을 내기 때문에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을 직접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 우주발사 전망대는 지난해 10월 누리호 1차 발사 때 관광객들이 몰렸는데요. 오늘도 발사 시각이 가까워지면 하늘로 치솟는 누리호를 직접 보려는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군은 발사 시각에 맞춰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관광객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준 뒤 성공 발사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파도 타기 명소이기도 한 인근 남열해수욕장도 누리호 발사 장면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 역시 누리호 1차 발사 때처럼 발사 장면을 직접 보려는 시민들로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발사 2시간 전부터 해상을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해상 통제 범위는 발사대 중심 반경 3km, 비행 경로 폭 24km에 길이 78km입니다. 현재 고흥은 다소 흐린 상태지만 기상청은 비나 낙뢰 등은 없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고흥 우주전망대에서 KBS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해 복합 리조트가 문을 여는 등 대형 숙박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머무는 전남 관광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가 관광객 1억 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부족한 숙박 기반 해결이 전남 관광 활성화의 열쇠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안 백길 해변에 문을 연 대형 리조트입니다. 호텔과 콘도 등 400개가 넘는 객실과 대형 행사장을 갖춘 신안군 최초의 복합 숙박시설입니다. 퍼플섬 등 기존의 관광 자원과 합쳐져 지역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한번 오고 싶어도 머무를 데가 없기 때문에 못 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관광이 활성화될 걸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남 관광 빅데이터를 보면 최근 1년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가 진도의 대형 리조트일 정도로 숙박시설이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큽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대로 된 숙박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 관광객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당일치기 방문에 그치고 있습니다. 양질의 숙박시설이 전남 관광 활성화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숙박시설 서비스 인프라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저희 전남의 특성인 섬이나 해양, 숲 이런 자원들과 연계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관광이 확산될 거라. 이 때문에 전남도도 머무는 관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내 만여 개인 숙박 객실을 오는 2026년까지 70%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자도 리조트가 연말에 개장하고 또 여러 군데서 지금 현재 착공 중이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숙박시설 확충과 함께 서비스의 질과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도 전남 관광객 1억 명 달성의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제주부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도 곧 장마권에 들어갈 텐데요. 그런데 2년 전 큰 피해를 겪었던 구례와 광주 도심지를 살펴봤더니 여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통 물바다에 지붕만 남은 시가지. 소들도 그 위로 간신히 피했습니다. 이틀 동안 400mm.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 2기 무너지면서 구례는 물에 잠겼습니다. 잠정 피해액만 1,800억 원입니다. 2년이 지났지만 마을은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올해 4월에야 피해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주택 신축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너무너무 불안해합니다. 잠을 못 자고 자다가도 막 벌컥벌컥 일어나고 빗소리만 들리면 섬진강으로 막 가서 섬진강을 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2년 전 무너진 서시천 뚝은 겨우 응급 복구만 끝냈습니다. 서시천 제방 뚝을 높이고 배수장 펌프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보강 공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수해 직후 섬진강 홍수위만큼 뚝을 높이고 배수장 설치 사업을 계획했지만 올해 초 첫 삽을 떴습니다.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다 보니 늦어졌다는 게 구례군의 설명입니다.
네, 설계를 마무리한다 자체가 엄청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따른 행정 절차가 많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 한 8개 기관 한 13개 절차의 행정 절차가 있어요. 이태 전 역시 침수 피해로 100여 가구가 물에 잠긴 광주시 농성동과 화정동 일대. 빗물이 빠져나갈 우수관로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구청에서는 고작 한다는 것이 이제 비닐을 제공한다든가 뭐 머리주머니 제공한다든가 이 정도인데 그것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우리 주민들의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서구청은 다음 달 중으로 광주시에서 예산을 받아 이르면 올해 말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여수 웅천과 소호 지역을 연결하는 선소대교가 어제부터 임시 개통했습니다. 총 길이 1.1km의 왕복 4차선 도로인 선소대교의 임시 개통으로 웅천에서 시청 방향으로 이어지는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식 개통은 다음 달 말 이뤄집니다. 전라남도 최대 국악 경연 행사인 제43회 남도국악제가 모레부터 이틀 동안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국악제에는 남도 민요와 판소리, 무용 부문 경연에 1,500여 명이 출전하고 여수 민속놀이인 현천소동 패놀이 등의 축하 공연도 함께 마련됩니다. 목포시가 제14회 목포문학상 작품을 공모합니다. 목포시는 차범석 등 한국 문학을 이끌어온 성구 문학인들을 배출한 목포의 문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단편 소설과 시 등을 대상으로 문학상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 완도읍 소가용천 일대에 도심 속 한평정원이 조성됩니다. 완도군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혁신사례 사업 공모에 한평정원이 선정됐다면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작지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세계 3대 피아노 경연으로 꼽히는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우승한 이윤찬이 오는 9월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에 나섭니다. 광주시향은 오는 9월 30일 광주에서 운명을 주제로 열리는 제367회 전기연주회 무대에 이윤찬과 함께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협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송년 공연으로 광주시향과 인연을 맺은 이윤찬은 오는 10월에 열리는 통영 국제음악 페스티벌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민간 매각을 주장하고 있는 민생당이 2대 주주인 현대차의 매각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생당은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낮은 임금으로 싼 차를 만드는 하도급 조립 공장에서 고임금으로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드는 미래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며 현대차가 매각 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당은 모레 현대차에 이 같은 건의문을 전달할 것이라며 광주시와 현대차 모두 뚜렷한 답을 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선대 무용과 교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A 교수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조선대에 임용되기 전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타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채용을 위한 인사비 명목 등으로 제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교수가 올해 초 조선대 무용과에 채용되는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0여 년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8년 당시 8살이던 여제자 B씨를 성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10여 년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태권도 관장으로서 가정 환경이 좋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10년 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50대 택시기사 A씨에 대해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저녁 택시에 탄 20대 여성 2명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경찰 조사 뒤 귀가하는 이들을 쫓아가서 말리는
경찰관까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 안에서 승객들이 떠드는 게 거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호 발사일인 오늘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날은 다소 흐리지만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오늘 비구름도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바람도 초속 5에서 7m로 약하게 불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와 곡성, 순천 등 광주와 전남 10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일부 지역은 3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도 덥겠습니다. 더위 대비하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도 계속해서 불안정한데요. 오늘과 내일 오후에 담양과 곡성, 구례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4도가량 높은데요. 광주가 23도, 장성이 22도로 이제는 아침에도 다소 덥습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 28도, 고흥 29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9도, 영암 33도, 강진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5도에서 29도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모레 오전부터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